강원도 한 고을에 홍씨 부인이라는 40을 갓 넘긴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딸 하나만 키우며 살아온 홍씨 부인은 딸 성희가 혼기가 찾아 근심이 깊었지요. 성희가 너무 허약해 시집 보내기가 걱정이었거든요. 우리 성희는 바람만 불어도 휘청거리는데 어떤 사내가 우리 딸을 받아줄까? 홍씨 부인은 밤마다 한숨을 쉬며 걱정했습니다. 성희는 꽃처럼 곱고 청초했지만 몸이 약해 조금만 무리해도 금세 알아누웠지요. 그런 딸을 어찌 시집 보낼까 고민하던 찰나 뜻밖의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중매쟁이 매파 할머니가 홍씨 부인의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매파 할멈은 동네에서 소문난 중매쟁이로 좋은 혼처를 찾는데 귀신 같은 재주가 있었지요. 마님, 좋은 소식이에요. 아주 좋은 혼처 하나 구해왔는데 이런 인연이 또 있을까 싶어서 급히 달려왔습니다. 매파 할머니의 들뜬 목소리에 홍씨 부인은 호기심이 동했습니다. 어떤 혼처이길래 그리 좋다는 거요? 한양에서 과거 공부하던 호석이라는 청년인데 25에 키 크고 어깨도 떡 벌어졌고 얼굴도 수수하면서 남성적 매력이 있어요. 그런데 계속 낙방하다 보니 이젠 과거를 접고 장가나 들어 정착하고 싶어 한답니다. 과거 공부를 하던 사람이라고요? 내일 그것도 대릴사위로 들어오고 싶어 해요. 보기에도 번듯하고 학문도 있는 청년이 대릴사위로 오겠다니 이보다 좋을 수가 있겠어요. 매파 할머니의 말에 홍씨 부인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몸이 약한 성희에게는 이런 든든한 사위가 꼭 맞을 것 같았지요. 그렇다면 우리 성희에게는 과분한 인연이겠구먼. 홍씨 부인은 얼른 성희를 불러 호석과 만나게 했습니다. 성희는 수줍게 고개를 숙인 채 인사를 올렸고 호석은 그 모습을 보자마자 마음을 굳혔지요. 정말 달빛처럼 고우시군요. 소생과 좋은 인연을 이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두 사람의 혼사가 정해졌습니다. 홍씨 부인은 기뻐 어쩔 줄 몰랐지요. 딸도 시집가고 든든한 사위까지 얻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혼례 날이 되었습니다. 호석은 깔끔한 신랑 차림으로 서 있었고 성희는 곱게 단장한 신부 옷차림으로 나섰지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축하해 주었습니다. 홍씨 부인은 기분이 좋아 술을 연신 권했고 호석도 기분 좋게 받아 마셨습니다. 그런데 술이 들어가자 호석의 눈빛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지요. 평소 온순해 보였던 그의 눈에서 남성적인 기운이 뜨겁게 솟아오르는 것이 아니겠어요? 오늘 밤이 기대되는구나. 호석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성희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양에서 공부만 하느라 여자를 가까이 해본 적 없던 그였기에 그동안 억눌렸던 욕망이 술기운과 함께 꿈틀대기 시작한 것이지요. 드디어 첫날 밤이 되었습니다. 홍씨 부인은 신방을 정성껏 꾸며두고 두 사람을 들여보냈지요. 자, 이제 우리 성이 잘 부탁하네. 호석 서방, 우리 딸이 몸이 약하니 살살 다뤄주게나. 홍씨 부인의 당부에 호석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은 이미 성희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촛불 아래 비친 성희의 맑은 목선과 가녀린 어깨는 마치 안개 속 달빛처럼 아련하고도 눈부셨지요. 방문이 닫히자 호석은 조심스레 성희에게 다가갔습니다. 성희는 수줍게 고개를 숙이며 두 손을 모았지요. 부인, 이제 우리 부부가 되었군요. 네, 서방님. 성희의 여린 목소리에 호석의 가슴은 더욱 뛰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그녀의 손을 잡았지만 그 손끝엔 차가운 떨림이 어려 있었지요. 왜 이리 떠시오? 춥소. 아, 아니에요. 그냥 성희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호석이 가까워질수록 몸 안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긴장과 두려움이 피어오른 것이었지요. 호석은 그녀를 조심스레 끌어안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 솟구치는 감정은 그리 순순히 가라앉지 않았지요. 그의 숨결은 점점 깊고 거칠어졌고 성희는 그 온기 앞에서 몸을 떨었습니다. 서방, 잠깐만. 너무 뜨거워요. 부인, 미안하구려. 나도 어쩔 수가 없어.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짧았고
호석의 마음은 더 빨리 성희에게 닿고자 했습니다. 그의 손이 그녀의 등을 감싸며 점점 더 다가가려 하자 성희는 애써 숨을 고르며 몸을 움츠렸지요. 서방님, 조금 천천히. 호석은 그녀의 향기에 마음을 빼앗기듯 이끌렸습니다. 하지만 성희의 기운은 점점 약해졌고 얼굴은 점차 창백해졌지요. 서방님, 저는 숨이 조금만 참아보시오. 부인. 곧 괜찮아질 것이오. 하지만 그의 바람과는 달리 성희의 숨은 점점 가빠졌고 이마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그 순간 호석은 멈춰야 함을 직감했지요. 서방님, 오늘은 안 돼요? 제발. 부인. 우리 부부인데 왜 너무 힘들어요. 숨이 안 쉬어져요. 그녀의 절박한 호소에 호석은 마침내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부인. 괜찮소. 조금 쉬면 괜찮을 거예요. 호석은 조심스럽게 그녀를 품에서 놓아주고 한쪽 구석에 앉아 찬물에 손을 적셨습니다. 마음속 타오르던 불길은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그는 그녀의 숨결을 더 우선으로 생각했지요. 그날 밤 이후로도 비슷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호석이 성희에게 가까이 다가갈 때마다 성희는 감당하기 어려운 숨결로 고통스러워했지요. 호석은 점점 답답해졌고 성희는 날이 갈수록 야위어 갔습니다. 이상하구나. 다른 부부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왜 이런 걸까? 호석은 깊은 고민에 빠졌지만 뚜렷한 해답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홍씨 부인도 딸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지만 신혼부부 사이에 함부로 끼어들 수는 없었지요. 성희야, 몸이 많이 불편하냐?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성희는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홍씨 부인의 눈에는 딸의 기력이 점점 사그라드는 게 보였습니다. 밥 한 숟갈도 힘겹게 삼키고 밤이면 자주 뒤척이며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는 듯 했지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흘렀습니다. 성희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호석이 조금만 가까이 다가가도 성희는 숨이 막히는 듯 괴로워했지요. 그러던 어느 밤, 성희가 갑자기 기침을 하며 피를 토하고 말았습니다. 부인. 어떻게 된 것이오? 호석은 깜짝 놀라 성희를 부축했지만 그녀는 이미 정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홍씨 부인이 급히 달려와 의원을 불렀지만 이미 손쓸 수 없는 때였지요. 호석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자신이 성희를 너무 몰아붙였다는 죄책감이 깊게 밀려왔지요. 사흘 뒤 성희는 끝내 눈을 감고 말했습니다. 홍씨 부인은 하늘이 무너진 듯 통곡했고 호석 역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원망했지요. 내가 내 딸을 죽인 것이나 다름없구나. 장례를 치른 뒤 집안은 고요해졌습니다. 홍씨 부인은 상복을 입고 눈물로 나날을 보냈고 호석은 깊은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성희가 떠난 뒤에도 호석의 몸속에는 여전히 다스릴 수 없는 뜨거운 기운이 끓어오르고 있었지요. 밤이 되면 호석은 참을 수 없는 갈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방바닥을 주먹으로 치며 괴로워했지요. 이 몸이 왜 이럴까? 부인은 세상을 떠났는데. 쿵쿵 울리는 소리가 홍씨 부인의 방까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슬픔 때문이라 여겼지만 매일 밤 반복되는 이상한 기척에 의심이 깊어졌습니다. 저 소리. 혹시 호석이가 아픈 건 아닐까? 딸을 잃은 데 이어 사위마저 이상해지면 어쩌나 싶어 홍씨 부인의 걱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조용한 집안에는 밤마다 호석의 신음과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이것 참 어찌 된 일인지 호석 자신도 자신의 몸을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성희를 잊을 수 없었고 사랑했지만 그의 몸은 점점 더 격렬한 고통에 시달렸던 것이지요. 오히려 혼자 있으니 더더욱 견디기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사흘 뒤 호석이 갑자기 열병에 걸려 쓰러졌습니다. 아침이 되어도 일어나지 않자 홍씨 부인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그의 방으로 들어갔지요.
방 안에는 온몸이 달아오른 호석이 헛소리를 중얼거리며 누워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김서방, 정신 좀 차려보게. 홍씨 부인은 깜짝 놀라 그의 이마를 짚어보았습니다. 이마는 불덩이처럼 뜨거웠지요. 급히 의원을 불렀지만 병이라기보다 마음속 슬픔이 만든 열병 같다는 말만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남은 약재로 약을 다리고 찬물로 몸을 식히며 홍씨 부인은 밤낮 없이 호석을 돌보았지요. 이 집에 무슨 재앙이 내린 건지 딸도 잃고 김서방까지 이러면 그녀는 한숨을 쉬며 방을 들락날락했습니다. 호석은 여전히 의식이 흐릿한 채 혼잣말을 되풀이하며 몸을 뒤척이고 있었지요. 그 다음 날 밤이었습니다. 홍씨 부인은 호석의 이마에 찬 수건을 얹으려다 이불 아래로 솟아오른 윤기 어린 곡선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이게 뭐람?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며 당황한 그녀는 생각지도 못한 광경 앞에서 한참 시선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불 위로도 도드라진 형상이 이토록 또렷하니 그 아래 숨은 실체가 얼마나 클지 짐작이 되었지요. 저것이 우리 성희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거였구먼. 딸의 여린 몸이 그 무게를 감당하기 어려웠으리란 생각에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홍씨 부인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곳에 고정된 채 미묘한 감정에 사로잡히고 말았지요. 참말로 방망이도 이만하진 않겠구나. 스스로 놀랄 만큼 입 밖으로 나온 말에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호석이 흐느적이며 헛소리를 중얼거렸습니다. 너무 뜨겁다. 누가 줘? 그의 고통스러운 신음에 홍씨 부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너무 딱딱해서 아파. 무의식 속에서 흘러나오는 말이었지만 그녀는 그 뜻을 또렷이 알아차릴 수 있었지요. 내가 무슨 생각... 자책하며 발걸음을 돌리려던 찰나 호석의 신음이 더욱 격해졌습니다. 누구든 제발 도와주세요. 홍씨 부인은 결국 발걸음을 멈추고 사위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김서방, 어디가 그렇게 아픈가? 그는 여전히 눈을 감은 채 고통스러운 숨을 몰아쉬며 중얼거렸습니다. 터질 것 같아요. 얼굴이 화끈하게 달아오른 그녀는 한참 망설이다가 천천히 이불을 걷어 올렸습니다. 드러난 모습에 한 번 더 숨을 들이켰지만 말없이 손을 뻗었습니다. 이대로 두긴 너무 괴로워 보여서 그만. 떨리는 손끝으로 그 뜨거운 열기를 감싸자 호석의 몸이 크게 떨렸습니다. 덕. 그의 반응에 홍씨 부인은 놀람과 함께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고 조심스럽게 손의 움직임을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조금은 편해지는 걸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숨은 점점 고르게 바뀌었고 표정은 한결 가라앉아 보였습니다. 장모님. 손이 이렇게 따뜻하고 부드러우실 줄이야. 그녀는 남편이 떠난 후 잊고 지냈던 감각을 되살리듯 조용히 그에게 집중했습니다. 한참 뒤, 호석은 깊은 숨을 내쉬며 몸을 한 번 떨었고 긴장으로 경직되었던 얼굴이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홍씨 부인은 손수건으로 손을 닦고 곤히 잠든 그를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호석의 열이 완전히 내렸습니다. 그는 말끔히 기운을 되찾고 홍씨 부인에게 예를 갖춰 인사했지요. 장모님, 연일 저를 돌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하게도 꿈에서 선녀가 나타나 저를 정성껏 돌봐준 것 같았어요. 그래도 정말 고마워요. 너무 부드럽고 따뜻한 손길이었거든요. 호석의 말에 홍씨 부인은 깜짝 놀랐지만 그가 정말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듯해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장모님, 이제는 괜찮은 것 같지만 혹시 모르니 오늘 밤에도 한 번만 더 돌봐주실 수 있나요? 홍씨 부인의 가슴이 순간 두근거렸습니다. 오늘 밤엔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요. 그렇다면 혹시 모르니 내가 돌봐주겠네. 고맙습니다. 장모님. 장모님이 계시니 마음이 든든하네요. 호석의 열병이 가라앉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는 예전처럼 건강을 되찾아 집안일을 거들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홍씨 부인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어색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참, 그 며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도통 기억이 안 나는구나. 호석은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분명 꿈속에서 선녀 같은 존재가 자신을 보살핀 기억은 생생한데 그것이 현실인지 알 수가 없었지요. 홍씨 부인 역시 호석을 볼 때마다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그 며칠 밤 동안 있었던 일이 자꾸만 떠올랐기 때문이었지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홍씨 부인이 장독대에서 간장을 뜨고 있는데 호석이 조심스레 다가왔지요. 장모님. 김서방, 무슨 일인가? 그녀는 깜짝 놀라 간장 종지를 놓칠 뻔했습니다. 호석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았지요. 장모님, 제가 아팠을 때 혹시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 말에 홍씨 부인의 가슴이 순간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기억이 돌아온 건 아닐까 싶었지요. 무슨 일이라니? 그냥 물수건으로 열 식혀준 것뿐이라네. 그런데 이상하게 꿈에서 어떤 여인이 저를 아주 정성스레 돌보는 기억이 있어요. 홍씨 부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무의식 속에서 느꼈던 감각이 남아있었던 모양이지요. 꿈이라니 무슨 소리야? 열병 때문이겠지? 하지만 너무 생생했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이 특히 호석이 말을 이어가려 하자 홍씨 부인은 급히 끊었습니다. 그만하게나. 아픈 사람이 꾸는 꿈이 다 그런 법이네. 그런데 뜻밖에도 호석이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하다는 거야? 제가 아팠을 때 혹여라도 장모님께 실례를 범했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홍씨 부인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정작 실례를 범한 건 자신이었기에 말이지요. 무슨 소리인가? 김서방이 뭘 잘못했다고. 그래도 꿈속에서라도 제가 장모님께 무례했다면 말끝을 흐리는 호석을 보며 그녀는 그의 마음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김서방, 고개 들게나. 그녀는 그의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가까이서 바라본 호석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한층 더 깊고 남성적인 기운이 느껴졌지요. 장모님, 저는 아픈 사람이 뭘 잘못했다고. 그녀의 부드러운 말에 호석은 안도했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묘하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런데 말일세, 김서방. 네. 장모님. 나도 그 며칠 밤 동안 김서방을 돌보면서 내 몸이 좀 이상했더랬네. 홍씨 부인의 고백에 호석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몸이 이상하셨다고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김서방을 돌보는 동안 가슴이 자꾸 두근거리고 몸이 뜨거워지더니 얼굴을 붉히며 말하는 그녀를 바라보며 호석의 눈빛은 점점 짙어졌습니다. 장모님, 사실 저도 그때 정말 좋았어요. 그 따뜻한 손길이 정말 잊히지 않았거든요. 김서방도 그런 기분이었다니 천만다행이구먼. 네, 그래서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호석의 솔직한 말에 홍씨 부인의 볼도 더욱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얼른 자리를 피하려고 일어서려 했지만 호석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장모님, 저희 둘 다 같은 마음이었다면 이건 운명이 아닐까요? 김서방,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장독대 뒤 어스름 속에서 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지요. 장모님, 제가 감히 호석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홍씨 부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니, 물러설 수 없었지요. 김서방, 이러면 안 되는데. 저도 압니다. 하지만 그의 손이 그녀의 뺨에 닿았고 홍씨 부인은 따뜻한 감촉에 눈을 감았습니다. 장모님, 정말 아름다우세요. 나이 많은 사람한테 무슨? 아니에요.
달빛 아래 장모님은 정말 선녀 같습니다. 그의 말에 홍씨 부인의 가슴은 또 한 번 두근거렸습니다. 김서방,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 않겠니?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그리고 장모님도 원하시잖아요. 그 말에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라고 그녀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호석은 조심스럽게 입술을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홍씨 부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눈을 감았고 두 사람의 입술은 장독대 뒤 어둠 속에서 조용히 맞닿았습니다. 김서방, 장모님, 정말 달콤해요. 첫 입맞춤이 끝나고 두 사람은 잠시 숨을 고르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어선 것이었지요. 장모님, 내일 밤에도 뵐 수 있을까요? 장모님 방으로 찾아뵐게요. 김서방, 이런 일이 들키면 어쩌려고. 조심할게요. 아무도 모르게. 제발. 그의 간절한 눈빛에 홍씨 부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 역시 다시 만나고 싶었거든요. 그 다음 날 밤, 약속한 시간이 되자 호석은 홍씨 부인이 있는 안방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홍씨 부인은 이미 기다리고 있었지요. 장모님, 기다리셨군요. 김서방, 정말 아무도 못 봤겠지? 걱정 마세요. 하인들은 모두 잠들었어요. 호석은 그녀의 손을 조심스레 잡고 침상으로 이끌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이불 위에 앉았습니다. 달빛이 방 안에 스며들며 그녀의 얼굴을 더욱 은은하게 비추었지요. 장모님, 오늘은 좀 더 가까이 있어도 될까요? 가까이라니, 얼마나 가까이. 이렇게요. 호석이 그녀를 살며시 품에 안았습니다. 처음엔 놀랐지만 홍씨 부인은 이내 그의 온기에 몸을 맡겼지요. 김서방, 정말 따뜻하구먼. 장모님 품이 더 따뜻해요. 아플 때 느꼈던 온기가 바로 이거였네요. 그녀는 그 말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역시 무언가 남아있었던 모양이었지요. 그날 일을 기억하나? 희미하게요. 하지만 장모님의 손길은 분명히 기억납니다. 호석은 그녀의 손을 잡아 자기 뺨에 가져다 댔습니다. 그녀는 그 따뜻한 감촉에 마음이 스르르 녹는 듯 했지요. 김서방, 나는 늙은 여자인데. 무슨 말씀이세요? 장모님은 꽃처럼 아름다우세요. 꽃이라니, 시들어가는 꽃이지. 아니요. 더욱 깊은 향기를 품은 꽃이에요. 그의 말에 홍씨 부인의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따뜻하고 진심 어린 목소리는 오랜 세월 잊고 지냈던 설렘을 일깨웠지요. 그 순간 호석이 다시 그녀에게 입술을 가져왔습니다. 이번엔 더욱 깊고 간절한 입맞춤이었습니다. 홍씨 부인도 조용히 입술을 열며 응답했지요. 김서방, 좋아. 장모님, 저도 정말 좋아요. 입맞춤이 끝나자 호석의 손길이 조심스럽게 그녀를 감쌌습니다. 저고리 틈새로 스며드는 따뜻한 손길에 그녀는 본능처럼 숨을 가다듬었지요. 호석은 그녀를 이불 위에 부드럽게 눕혔습니다. 달빛 아래 비친 그녀의 모습은 그야말로 고요하고 눈부셨습니다. 장모님, 정말 선녀 같아요. 그만하게나, 부끄럽구먼. 그녀의 입꼬리에는 옅은 미소가 맺혀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묻어두었던 여자의 기쁨이 다시 피어나는 순간이었지요. 호석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옷을 풀며 마치 귀한 물건을 다루듯 그녀를 어루만졌습니다. 김서방, 천천히. 너무 거칠게는 말게나. 네. 장모님. 아주 천천히 할게요. 그의 손길은 부드럽고도 세심했습니다. 그녀의 몸이 긴장을 풀고 조금씩 열리는 사이 감정은 깊이 얽혀 들어갔지요. 김서방, 참 잘하는구먼. 장모님이 처음부터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말에 그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다시 입을 맞췄고 숨결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홍씨 부인은 여자로서의 감각을 다시 깨워갔고 호석은 그녀의 온기와 그윽한 향기에 서서히 빠져들었지요. 장모님, 정말 달콤하세요. 꿀처럼요. 김서방도 참 대단하구먼. 조용한 밤 기운 속 둘의 숨결과 나지막한 신음이 퍼졌습니다. 달빛은 그 뜨거운 교감을 조용히 비추고 있었지요. 그날 밤 이후로 두 사람은 매일 밤 비밀스러운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때로는 장독대 뒤에서, 때로는 안방에서 아무도 모르는 둘만의 은밀하고 달콤한 비밀이 되었지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홍씨 부인 댁의 어린 여종 화분이가 뒤편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던 중 어디선가 낯선 소리를 들었습니다. 평소 눈치 빠르고 귀가 밝은 화분이는 요즘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고 있었지요. 어디서 나는 소리지? 처음엔 바람결인 줄 알았지만 귀 기울여 보니 사람의 숨소리 같았습니다. 그것도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숨결이 얽히는 듯한 소리였지요. 설마 도둑이라도 든 건 아니겠지?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긴 화분이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금씩 다가갔습니다. 그 방향은 다름 아닌 홍씨 부인의 안방 쪽이었지요. 김서방. 좋아. 장모님, 저도 너무 좋아요. 화분이는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분명히 들리는 그 목소리는 홍씨 부인과 호석이었지요. 밤중에 두 분이 안방에서 뭘 하시는 거지? 술이라도 드시나? 호기심이 솟구친 화분이는 몰래 다가가 창문 틈 사이로 살며시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 달빛 아래 두 사람은 조용히 입술을 맞대고 있었습니다. 부드럽게 서로를 끌어안고 속삭이던 장면은 너무도 선명했지요. 마님이 서방님과 그런 사이였다니. 처음엔 믿기 어려웠지만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호석이 홍씨 부인을 이불 위에 천천히 눕히는 모습에 화분이의 가슴은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마님의 옷이 풀어지며 희미한 어깨선이 달빛에 드러나자 화분이의 얼굴도 달아올랐지요. 이걸 내가 보고 있어도 되는 건가? 그럼에도 그녀는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숨결이 하나로 섞이는 그 장면은 어쩐지 따뜻하고 또 이상하게도 가슴을 울렸습니다. 서방님이 마님을 저렇게 다정하게. 그 순간 호석의 손길이 조심스럽게 움직였고 홍씨 부인의 입술 사이로 야은 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화분이의 온몸에 묘한 열기가 스쳤지요. 왜 이러지? 난 그냥 우물에 물 기르러 왔을 뿐인데. 놀란 마음에 돌아서려 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방 안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호석의 단단한 팔과 깊은 눈빛은 낯설고도 매혹적이었지요. 서방님이 저렇게 멋지신 줄은 몰랐는데. 방 안의 숨결은 점점 더 격해졌고 화분이의 호흡도 덩달아 빨라졌습니다. 그녀의 손은 무의식 중에 가슴께로 올라갔고 가슴 속에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이상한 떨림이 퍼졌지요. 나도 언젠가 저런 걸 해보고 싶어. 남자를 제대로 경험한 적 없는 화분이는 그 순간 처음으로 여자라는 감각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레 상상해 봅니다. 달빛 아래 자신이 마님의 자리에 앉아 호석의 품에 안긴 모습을 말이죠. 서방님과 나도. 화분이는 갑작스럽게 달아오른 심장을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그 밤의 열기는 이미 그녀의 마음 깊숙이 파고들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너무 놀란 나머지 화분이가 뒤로 물러서다 그만 나뭇가지를 밟고 말았지요. 갑작스러운 소리에 홍씨 부인과 호석은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거기 누구냐? 소리. 어디서 난 거지? 화분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들켜버린 것이었지요. 나무 뒤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던 화분이는 결국 조심스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죄송합니다. 화분이라니. 홍씨 부인은 깜짝 놀라 급히 옷깃을 여몄습니다.
호석도 당황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요. 화분아, 너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었니? 그게, 물 들어가다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화분이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 채 말을 더듬었습니다. 홍씨 부인은 벌떡 일어나며 화를 냈습니다. 이런. 언제부터 엿보고 있었니? 마님, 정말 우연히. 저는 우연이라니. 일부러 본 거잖아. 홍씨 부인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화분이의 눈가에는 금세 눈물이 맺혔습니다. 마님, 정말 죄송해요. 누구한테도 말 안 할게요. 진짜예요. 말 안 한다고 그걸 내가 어떻게 믿니?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은 홍씨 부인을 호석이 조용히 말렸습니다. 장모님, 화분이도 고인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도 이런 일이 소문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때 화분이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마님, 서방님,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뭐. 저도 한 번만 서방님과. 화분이의 말에 홍씨 부인과 호석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지금 무슨 말을 한 거니? 마님, 저도 여자예요. 방금 본 그 장면이 너무 부러웠어요. 화분이는 눈을 질끈 감은 채 입을 열었습니다. 들킨 이상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 것이었지요. 저도 서방님 같은 분과 단 한 번이라도. 화분아, 정신이 나간 거 아니냐? 홍씨 부인의 호통에도 화분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마님, 저는 아직 남자를 몰라요. 그런데 서방님을 보니까 정말 좋은 분 같아서. 그녀의 간절한 눈빛에 호석은 당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화분아, 그런 말을 어떻게? 서방님, 저 간절해요. 제 인생에 이런 기회가 또 올까요? 화분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그녀의 표정엔 부끄러움과 갈망, 그리고 두려움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홍씨 부인은 깊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참. 이거 참. 그녀는 화분이의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 역시 예전엔 그런 갈망을 안고 살았던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화분아, 내 마음은 알겠다. 하지만 이건 제발요, 마님. 한 번만요. 그리고 절대 입 밖에 내지 않을게요. 화분이는 애원하듯 눈을 들어 호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곁에 있는 홍씨 부인을 바라보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장모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홍씨 부인은 한참을 말없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들켜버렸고 어설픈 거절은 더 큰 화를 부를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요. 이거 참 난감하구나. 화분이는 여전히 무릎 꿇은 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서방님, 한 번만요. 저도 여자가 어떤 기분인지 알고 싶어요. 홍씨 부인은 한참을 고민하며 화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간절히 애원하는 그 모습이 어쩐지 예전의 자신과 겹쳐 보였지요. 깊은 한숨을 내쉰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화분아, 정말 아무한테도 말 안 하겠니? 마님. 정말요?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화분이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마님이 이렇게 쉽게 허락해 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지요. 하지만 조건이 있다. 단 한 번뿐이다. 그리고 이 일은 절대로 입 밖에 내선 안 된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마님. 기쁨에 벅찬 화분이는 두 손을 모아 가슴에 안고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호석은 여전히 당황한 눈빛이었지요. 장모님, 정말 괜찮으신 겁니까? 김서방도 사내 아니던가? 젊은 계집아이가 저리 간청하는데? 홍씨 부인의 말에는 묘한 속내가 엿보였습니다. 김서방이 화분이에게 얼마나 반응을 보일지 시험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요. 괜찮네, 김서방.
나도 처음엔 그랬으니까. 웃으며 말했지만 그녀의 속은 복잡했습니다. 김서방을 다른 여자와 나눠야 한다는 사실이 질투처럼 가슴속을 스쳐 긁었거든요. 화분이는 허락을 받자 곧장 호석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걸음엔 머뭇거림이 없었지요. 서방님, 저한테도 가르쳐 주세요. 화분아. 그런데 여기서는 괜찮아요. 마님도 계시잖아요. 그녀는 능청스러운 웃음을 띠며 호석의 팔에 살며시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길은 생각보다 뜨겁고 가벼웠지요. 참, 이렇게 적극적일 줄은 몰랐네. 호석이 속으로 중얼거리며 그녀를 바라보자 옆에서 지켜보던 홍씨 부인의 눈빛에 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달빛에 비친 화분이의 앳된 얼굴과 팽팽한 젊음이 부러우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질투심을 자극했지요. 서방님, 저 무서워요. 손 좀 잡아주세요. 화분이는 수줍은 듯 속삭이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길을 맞잡은 호석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지요. 화분아, 너무 서두르지 말자. 천천히 익숙해지는 게 먼저야. 네, 그래도 서방님이 옆에 계시니 괜찮아요. 그녀의 말에 호석은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홍씨 부인은 그런 모습을 옆에서 바라보다 김서방의 손길이 얼마나 익숙하고 부드러운지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역시 김서방, 여자를 다루는데 능하구나. 시간이 흐르며 화분이의 표정은 점점 풀려갔습니다. 처음의 긴장감은 서서히 사라지고 오히려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지요. 서방님, 조금 더 해주세요. 화분아. 강원도 한 고을에 홍씨 부인이라는 40을 갓 넘긴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딸 하나만 키우며 살아온 홍씨 부인은 딸 성희가 혼기가 찾아 근심이 깊었지요. 성희가 너무 허약해 시집 보내기가 걱정이었거든요. 우리 성희는 바람만 불어도 휘청거리는데 어떤 사내가 우리 딸을 받아줄까? 홍씨 부인은 밤마다 한숨을 쉬며 걱정했습니다. 성희는 꽃처럼 곱고 청초했지만 몸이 약해 조금만 무리해도 금세 알아누웠지요. 그런 딸을 어찌 시집 보낼까 고민하던 찰나 뜻밖의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중매쟁이 매파 할머니가 홍씨 부인의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매파 할멈은 동네에서 소문난 중매쟁이로 좋은 혼처를 찾는데 귀신 같은 재주가 있었지요. 마님, 좋은 소식이에요. 아주 좋은 혼처 하나 구해왔는데 이런 인연이 또 있을까 싶어서 급히 달려왔습니다. 매파 할머니의 들뜬 목소리에 홍씨 부인은 호기심이 동했습니다. 어떤 혼처이길래 그리 좋다는 거요? 한양에서 과거 공부하던 호석이라는 청년인데 25에 키 크고 어깨도 떡 벌어졌고 얼굴도 수수하면서 남성적 매력이 있어요. 그런데 계속 낙방하다 보니 이젠 과거를 접고 장가나 들어 정착하고 싶어 한답니다. 과거 공부를 하던 사람이라고요? 내일 그것도 대릴사위로 들어오고 싶어 해요. 보기에도 번듯하고 학문도 있는 청년이 대릴사위로 오겠다니 이보다 좋을 수가 있겠어요. 매파 할머니의 말에 홍씨 부인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몸이 약한 성희에게는 이런 든든한 사위가 꼭 맞을 것 같았지요. 그렇다면 우리 성희에게는 과분한 인연이겠구먼. 홍씨 부인은 얼른 성희를 불러 호석과 만나게 했습니다. 성희는 수줍게 고개를 숙인 채 인사를 올렸고 호석은 그 모습을 보자마자 마음을 굳혔지요. 정말 달빛처럼 고우시군요. 소생과 좋은 인연을 이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두 사람의 혼사가 정해졌습니다. 홍씨 부인은 기뻐 어쩔 줄 몰랐지요. 딸도 시집가고 든든한 사위까지 얻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혼례 날이 되었습니다. 호석은 깔끔한 신랑 차림으로 서 있었고 성희는 곱게 단장한 신부 옷차림으로 나섰지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축하해 주었습니다. 홍씨 부인은 기분이 좋아 술을 연신 권했고 호석도 기분 좋게 받아 마셨습니다. 그런데 술이 들어가자 호석의 눈빛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지요. 평소 온순해 보였던 그의 눈에서 남성적인 기운이 뜨겁게 솟아오르는 것이 아니겠어요? 오늘 밤이 기대되는구나.
호석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성희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양에서 공부만 하느라 여자를 가까이 해본 적 없던 그였기에 그동안 억눌렸던 욕망이 술기운과 함께 꿈틀대기 시작한 것이지요. 드디어 첫날 밤이 되었습니다. 홍씨 부인은 신방을 정성껏 꾸며두고 두 사람을 들여보냈지요. 자, 이제 우리 성이 잘 부탁하네. 호석 서방, 우리 딸이 몸이 약하니 살살 다뤄주게나. 홍씨 부인의 당부에 호석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은 이미 성희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촛불 아래 비친 성희의 맑은 목선과 가녀린 어깨는 마치 안개 속 달빛처럼 아련하고도 눈부셨지요. 방문이 닫히자 호석은 조심스레 성희에게 다가갔습니다. 성희는 수줍게 고개를 숙이며 두 손을 모았지요. 부인, 이제 우리 부부가 되었군요. 네, 서방님. 성희의 여린 목소리에 호석의 가슴은 더욱 뛰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그녀의 손을 잡았지만 그 손끝엔 차가운 떨림이 어려 있었지요. 왜 이리 떠시오? 춥소. 아, 아니에요. 그냥, 성희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호석이 가까워질수록 몸 안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긴장과 두려움이 피어오른 것이었지요. 호석은 그녀를 조심스레 끌어안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 솟구치는 감정은 그리 순순히 가라앉지 않았지요. 그의 숨결은 점점 깊고 거칠어졌고 성희는 그 온기 앞에서 몸을 떨었습니다. 서방, 잠깐만. 너무 뜨거워요. 부인, 미안하구려. 나도 어쩔 수가 없어.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짧았고 호석의 마음은 더 빨리 성희에게 닿고자 했습니다. 그의 손이 그녀의 등을 감싸며 점점 더 다가가려 하자 성희는 애써 숨을 고르며 몸을 움츠렸지요. 서방님, 조금 천천히. 호석은 그녀의 향기에 마음을 빼앗기듯 이끌렸습니다. 하지만 성희의 기운은 점점 약해졌고 얼굴은 점차 창백해졌지요. 서방님, 저는 숨이 조금만 참아보시오. 부인. 곧 괜찮아질 것이오. 하지만 그의 바람과는 달리 성희의 숨은 점점 가빠졌고 이마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그 순간 호석은 멈춰야 함을 직감했지요. 서방님, 오늘은 안 돼요? 제발. 부인, 우리 부부인데 왜... 너무 힘들어요. 숨이 안 쉬어져요. 그녀의 절박한 호소에 호석은 마침내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부인, 괜찮소. 조금 쉬면 괜찮을 거예요. 호석은 조심스럽게 그녀를 품에서 놓아주고 한쪽 구석에 앉아 찬물에 손을 적셨습니다. 마음속 타오르던 불길은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그는 그녀의 숨결을 더 우선으로 생각했지요. 그날 밤 이후로도 비슷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호석이 성희에게 가까이 다가갈 때마다 성희는 감당하기 어려운 숨결로 고통스러워했지요. 호석은 점점 답답해졌고 성희는 날이 갈수록 야위어 갔습니다. 이상하구나. 다른 부부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왜 이런 걸까? 호석은 깊은 고민에 빠졌지만 뚜렷한 해답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홍씨 부인도 딸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지만 신혼부부 사이에 함부로 끼어들 수는 없었지요. 성희야, 몸이 많이 불편하냐?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성희는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홍씨 부인의 눈에는 딸의 기력이 점점 사그라드는 게 보였습니다. 밥 한 숟갈도 힘겹게 삼키고 밤이면 자주 뒤척이며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는 듯 했지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흘렀습니다. 성희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호석이 조금만 가까이 다가가도 성희는 숨이 막히는 듯 괴로워했지요. 그러던 어느 밤, 성희가 갑자기 기침을 하며 피를 토하고 말았습니다. 부인, 어떻게 된 것이오? 호석은 깜짝 놀라 성희를 부축했지만 그녀는 이미 정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홍씨 부인이 급히 달려와 의원을 불렀지만 이미 손쓸 수 없는 때였지요. 호석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자신이 성희를 너무 몰아붙였다는 죄책감이 깊게 밀려왔지요. 사흘 뒤 성희는 끝내 눈을 감고 말했습니다. 홍씨 부인은 하늘이 무너진 듯 통곡했고 호석 역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원망했지요. 내가 내 딸을 죽인 것이나 다름없구나. 장례를 치른 뒤 집안은 고요해졌습니다. 홍씨 부인은 상복을 입고 눈물로 나날을 보냈고 호석은 깊은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성희가 떠난 뒤에도 호석의 몸속에는 여전히 다스릴 수 없는 뜨거운 기운이 끓어오르고 있었지요. 밤이 되면 호석은 참을 수 없는 갈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방바닥을 주먹으로 치며 괴로워했지요. 이 몸이 왜 이럴까? 부인은 세상을 떠났는데. 쿵쿵 울리는 소리가 홍씨 부인의 방까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슬픔 때문이라 여겼지만 매일 밤 반복되는 이상한 기척에 의심이 깊어졌습니다. 저 소리. 혹시 호석이가 아픈 건 아닐까? 딸을 잃은 데 이어 사위마저 이상해지면 어쩌나 싶어 홍씨 부인의 걱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조용한 집안에는 밤마다 호석의 신음과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이것 참 어찌 된 일인지 호석 자신도 자신의 몸을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성희를 잊을 수 없었고 사랑했지만 그의 몸은 점점 더 격렬한 고통에 시달렸던 것이지요. 오히려 혼자 있으니 더더욱 견디기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사흘 뒤 호석이 갑자기 열병에 걸려 쓰러졌습니다. 아침이 되어도 일어나지 않자 홍씨 부인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그의 방으로 들어갔지요. 방 안에는 온몸이 달아오른 호석이 헛소리를 중얼거리며 누워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김서방, 정신 좀 차려보게. 홍씨 부인은 깜짝 놀라 그의 이마를 짚어보았습니다. 이마는 불덩이처럼 뜨거웠지요. 급히 의원을 불렀지만 병이라기보다 마음속 슬픔이 만든 열병 같다는 말만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남은 약재로 약을 다리고 찬물로 몸을 식히며 홍씨 부인은 밤낮 없이 호석을 돌보았지요. 이 집에 무슨 재앙이 내린 건지 딸도 잃고 김서방까지 이러면 그녀는 한숨을 쉬며 방을 들락날락했습니다. 호석은 여전히 의식이 흐릿한 채 혼잣말을 되풀이하며 몸을 뒤척이고 있었지요. 그 다음 날 밤이었습니다. 홍씨 부인은 호석의 이마에 찬 수건을 얹으려다 이불 아래로 솟아오른 윤기 어린 곡선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이게 뭐람?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며 당황한 그녀는 생각지도 못한 광경 앞에서 한참 시선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불 위로도 도드라진 형상이 이토록 또렷하니 그 아래 숨은 실체가 얼마나 클지 짐작이 되었지요. 저것이 우리 성희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거였구먼. 딸의 여린 몸이 그 무게를 감당하기 어려웠으리란 생각에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홍씨 부인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곳에 고정된 채 미묘한 감정에 사로잡히고 말았지요. 참말로 방망이도 이만하진 않겠구나. 스스로 놀랄 만큼 입 밖으로 나온 말에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호석이 흐느적이며 헛소리를 중얼거렸습니다. 너무 뜨겁다. 누가 줘? 그의 고통스러운 신음에 홍씨 부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너무 딱딱해서 아파. 무의식 속에서 흘러나오는 말이었지만 그녀는 그 뜻을 또렷이 알아차릴 수 있었지요. 내가 무슨 생각... 자책하며 발걸음을 돌리려던 찰나 호석의 신음이 더욱 격해졌습니다. 누구든 제발 도와주세요. 홍씨 부인은 결국 발걸음을 멈추고 사위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김서방, 어디가 그렇게 아픈가? 그는 여전히 눈을 감은 채 고통스러운 숨을 몰아쉬며 중얼거렸습니다. 터질 것 같아요. 얼굴이 화끈하게 달아오른 그녀는 한참 망설이다가 천천히 이불을 걷어 올렸습니다. 드러난 모습에 한 번 더 숨을 들이켰지만 말없이 손을 뻗었습니다. 이대로 두긴 너무 괴로워 보여서 그만. 떨리는 손끝으로 그 뜨거운 열기를 감싸자 호석의 몸이 크게 떨렸습니다. 더
그의 반응에 홍씨 부인은 놀람과 함께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고 조심스럽게 손의 움직임을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조금은 편해지는 걸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숨은 점점 고르게 바뀌었고 표정은 한결 가라앉아 보였습니다. 장모님. 손이 이렇게 따뜻하고 부드러우실 줄이야. 그녀는 남편이 떠난 후 잊고 지냈던 감각을 되살리듯 조용히 그에게 집중했습니다. 한참 뒤, 호석은 깊은 숨을 내쉬며 몸을 한 번 떨었고 긴장으로 경직되었던 얼굴이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홍씨 부인은 손수건으로 손을 닦고 곤히 잠든 그를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호석의 열이 완전히 내렸습니다. 그는 말끔히 기운을 되찾고 홍씨 부인에게 예를 갖춰 인사했지요. 장모님, 연일 저를 돌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하게도 꿈에서 선녀가 나타나 저를 정성껏 돌봐준 것 같았어요. 그래도 정말 고마워요. 너무 부드럽고 따뜻한 손길이었거든요. 호석의 말에 홍씨 부인은 깜짝 놀랐지만 그가 정말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듯해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장모님, 이제는 괜찮은 것 같지만 혹시 모르니 오늘 밤에도 한 번만 더 돌봐주실 수 있나요? 홍씨 부인의 가슴이 순간 두근거렸습니다. 오늘 밤엔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요. 그렇다면 혹시 모르니 내가 돌봐주겠네. 고맙습니다. 장모님. 장모님이 계시니 마음이 든든하네요. 호석의 열병이 가라앉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는 예전처럼 건강을 되찾아 집안일을 거들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홍씨 부인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어색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참, 그 며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도통 기억이 안 나는구나. 호석은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분명 꿈속에서 선녀 같은 존재가 자신을 보살핀 기억은 생생한데 그것이 현실인지 알 수가 없었지요. 홍씨 부인 역시 호석을 볼 때마다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그 며칠 밤 동안 있었던 일이 자꾸만 떠올랐기 때문이었지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홍씨 부인이 장독대에서 간장을 뜨고 있는데 호석이 조심스레 다가왔지요. 장모님. 김서방, 무슨 일인가? 그녀는 깜짝 놀라 간장 종지를 놓칠 뻔했습니다. 호석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았지요. 장모님, 제가 아팠을 때 혹시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 말에 홍씨 부인의 가슴이 순간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기억이 돌아온 건 아닐까 싶었지요. 무슨 일이라니. 그냥 물수건으로 열 식혀준 것뿐이라네. 그런데 이상하게 꿈에서 어떤 여인이 저를 아주 정성스레 돌보는 기억이 있어요. 홍씨 부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무의식 속에서 느꼈던 감각이 남아있었던 모양이지요. 꿈이라니 무슨 소리야? 열병 때문이겠지? 하지만 너무 생생했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이 특히 호석이 말을 이어가려 하자 홍씨 부인은 급히 끊었습니다. 그만하게나. 아픈 사람이 꾸는 꿈이 다 그런 법이네. 그런데 뜻밖에도 호석이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하다는 거야? 제가 아팠을 때 혹여라도 장모님께 실례를 범했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홍씨 부인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정작 실례를 범한 건 자신이었기에 말이지요. 무슨 소리인가? 김서방이 뭘 잘못했다고. 그래도 꿈속에서라도 제가 장모님께 무례했다면 말끝을 흐리는 호석을 보며 그녀는 그의 마음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김서방, 고개 들게나. 그녀는 그의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가까이서 바라본 호석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한층 더 깊고 남성적인 기운이 느껴졌지요. 장모님, 저는 아픈 사람이 뭘 잘못했다고. 그녀의 부드러운 말에 호석은 안도했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묘하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런데 말일세, 김서방. 네. 장모님. 나도 그 며칠 밤 동안 김서방을 돌보면서 내 몸이 좀 이상했더랬네. 홍씨 부인의 고백에 호석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몸이 이상하셨다고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김서방을 돌보는 동안 가슴이 자꾸 두근거리고 몸이 뜨거워지더니 얼굴을 붉히며 말하는 그녀를 바라보며 호석의 눈빛은 점점 짙어졌습니다. 장모님, 사실 저도 그때 정말 좋았어요. 그 따뜻한 손길이 정말 잊히지 않았거든요. 김서방도 그런 기분이었다니 천만다행이구먼. 네, 그래서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호석의 솔직한 말에 홍씨 부인의 볼도 더욱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얼른 자리를 피하려고 일어서려 했지만 호석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장모님, 저희 둘 다 같은 마음이었다면 이건 운명이 아닐까요? 김서방,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장독대 뒤 어스름 속에서 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지요. 장모님, 제가 감히... 호석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홍씨 부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니, 물러설 수 없었지요. 김서방, 이러면 안 되는데. 저도 압니다. 하지만 그의 손이 그녀의 뺨에 닿았고 홍씨 부인은 따뜻한 감촉에 눈을 감았습니다. 장모님, 정말 아름다우세요. 나이 많은 사람한테 무슨? 아니에요. 달빛 아래 장모님은 정말 선녀 같습니다. 그의 말에 홍씨 부인의 가슴은 또 한 번 두근거렸습니다. 김서방,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 않겠니?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그리고 장모님도 원하시잖아요. 그 말에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라고 그녀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호석은 조심스럽게 입술을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홍씨 부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눈을 감았고 두 사람의 입술은 장독대 뒤 어둠 속에서 조용히 맞닿았습니다. 김서방, 장모님, 정말 달콤해요. 첫 입맞춤이 끝나고 두 사람은 잠시 숨을 고르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어선 것이었지요. 장모님, 내일 밤에도 뵐 수 있을까요? 장모님 방으로 찾아뵐게요. 김서방, 이런 일이 들키면 어쩌려고. 조심할게요. 아무도 모르게. 제발. 그의 간절한 눈빛에 홍씨 부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 역시 다시 만나고 싶었거든요. 그 다음 날 밤, 약속한 시간이 되자 호석은 홍씨 부인이 있는 안방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홍씨 부인은 이미 기다리고 있었지요. 장모님, 기다리셨군요. 김서방, 정말 아무도 못 봤겠지? 걱정 마세요. 하인들은 모두 잠들었어요. 호석은 그녀의 손을 조심스레 잡고 침상으로 이끌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이불 위에 앉았습니다. 달빛이 방 안에 스며들며 그녀의 얼굴을 더욱 은은하게 비추었지요. 장모님, 오늘은 좀 더 가까이 있어도 될까요? 가까이라니, 얼마나 가까이. 이렇게요. 호석이 그녀를 살며시 품에 안았습니다. 처음엔 놀랐지만 홍씨 부인은 이내 그의 온기에 몸을 맡겼지요. 김서방, 정말 따뜻하구먼. 장모님 품이 더 따뜻해요. 아플 때 느꼈던 온기가 바로 이거였네요. 그녀는 그 말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역시 무언가 남아있었던 모양이었지요. 그날 일을 기억하나? 희미하게요. 하지만 장모님의 손길은 분명히 기억납니다. 호석은 그녀의 손을 잡아 자기 뺨에 가져다 댔습니다. 그녀는 그 따뜻한 감촉에 마음이 스르르 녹는 듯 했지요. 김서방, 나는 늙은 여자인데. 무슨 말씀이세요? 장모님은 꽃처럼 아름다우세요.
꽃이라니, 시들어가는 꽃이지. 아니요. 더욱 깊은 향기를 품은 꽃이에요. 그의 말에 홍씨 부인의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따뜻하고 진심 어린 목소리는